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여러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과 대륙 사이의 거리가 멀다 보니 대륙을 넘어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한참을 기차를 타고 횡단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사이의 거리가 단 14km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다리인 우리나라의 인천대교가 21km 정도인데 유럽과 아프리카는 대륙 간 거리가 겨우 14km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요. 이 짧은 거리가 연결만 되면 대륙 간 교류가 왕성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상황. 그럼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가까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는 두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 하나조차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간의 거리는 최단 거리 14km로 무척 가깝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가까운 거냐면 42km를 2시간에 주파하는 마라토너들이 40분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거리이고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 15분이면 건너는 거리예요. 15분 만에 바다를 건너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나 가까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긴 다리 하나 있으면 너무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리로 연결이 되면 대륙 간 여행이나 물류의 이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관광업과 물류 교류가 활성화되고 양쪽 대륙 모두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최근 건축 기술의 발달로 긴 다리를 짓는 건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인천대교가 21km니까 13km의 다리를 짓는 건 분명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곳에 다리 하나가 지어지지 않은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수심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다리를 건설하려면 바다 밑에 기둥을 심어서 이 다리를 굳건히 지탱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를 짓고 기둥을 심어야 하는 지브롤터 해협의 깊이가 무려 900m예요. 거의 1km인 셈인데 1km면 높이 500m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2개나 붙여놓은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깊이인 거죠. 즉 이렇게 깊은 바다에 다리를 건설하려면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의 길이가 거의 1km는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1km의 기둥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km의 기둥을 심는다는 말은 건설 작업 현장이 해저 1km나 되는 심해라는 소리잖아요. 1km의 심해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압 또한 해수면보다 약 10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건설하는 동안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나겠죠. 이러한 근무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리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브롤터 해협은 해류가 무척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해협의 위치를 보면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바다가 염도와 밀도가 서로 달라요. 이러한 염도와 밀도 차는 바다 사이에 물이 섞이는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류의 높은 속도도 문제지만 양쪽의 바다에서 물이 섞이다 보니 해류가 흐르는 방향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바다의 상부는 동쪽으로 흐르고 하부는 서쪽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해류가 빨라서 힘든데 해류의 흐름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자연스럽게 다리 건설에 큰 어려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브롤터 해협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1960년대에는 모로코 아가디르에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1755년엔 무려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이 이 해협을 강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해협과 인접해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모로코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곳에 다리를 짓게 되면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힘들게 고생해서 목숨 걸고 다리를 지어놓았더니 다 완공되자마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브롤터 해협에 다리를 짓는 일은 이러한 불안 요소를 항상 걱정해야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대륙을 연결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다 위가 안 된다면 바다 밑으로 가면 되죠. 바로 해저 터널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해저 터널을 짓는다면 어차피 바다 밑에 땅을 파고 터널을 짓기 때문에 빠르고 복잡한 해류나 날씨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다리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때마침 1994년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인 유로 터널이 개통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파리까지 2시간 내외면 도착할 수 있는 신세계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과 모로코 정부는 이러한 해저 터널을 만들어 서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죠. 게다가 스페인과 모로코는 각각 고속열차와 철도를 보유했거든요. 터널이 연결만 되면 터널을 철도로 연결해서 고속열차를 통해 두 대륙을 빠르게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수심인데요. 양국을 잇는 최단 거리에 위치한 지브롤터
해협의 최대 수심이 약 1km예요. 그렇다는 건 해저 터널을 짓기 위해서 1km보다 더 밑으로 땅을 파야 한다는 소린데, 이 정도의 깊이를 다 터널로 뚫다가는 돈도 많이 들고 건설 자체도 더 위험해지는 데다가 완공까지 시간이 대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스페인과 모로코 정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계획을 조금 수정하기에 이르는데요. 14km라는 최단 거리를 포기하고 양쪽 대륙의 연결 지점을 살짝 변경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거리는 23km로 늘어나더라도 터널 건설의 가장 중요한 수심을 무려 300m대로 낮출 수 있게 된 거예요. 900m에서 300m로 수심을 무려 3분의 1로 낮춰버린 거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저 터널 공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해저 터널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양국의 정부는 아직까지도 많은 협의를 거치며 해저 터널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워낙 큰 비용과 인력, 시간, 그리고 국가 간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진행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페인과 모로코는 서로 협력하며 어떻게든 대륙 간 연결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요 때문인데요. 이미 지중해 전역에는 매년 약 5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는 페리, 비행기, 보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해협을 건너는 데에 딱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스페인과 모로코는 이미 공항도 여러 개 소유하고 있고요. 굳이 무리해서 다리나 해저 터널을 건설하지 않아도 잘 자리 잡은 기존의 운송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다리와 해저 터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다리나 터널을 만드는 것도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느끼는 경제적 이득이 너무 적은 거죠.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 부족도 문제이지만, 다리가 연결되었을 때 유럽 대륙을 골치 아프게 할 만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불법 이민자 문제인데요. 앞서 살펴보신 대로 이 해협의 길이가 무척 짧다 보니 지금도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 국가의 정치적 탄압과 가난으로부터 도망쳐 유럽으로 불법 입국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럽은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죠. 위 영상처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작은 고무보트에 올라타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밀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보트로 넘어오는 이민자만 해도 골칫거리인데, 다리가 다 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밀입국 인파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럽의 국경 보안에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두 대륙을 연결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이유들로 다양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지금까지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이 짧은 거리가 왜 아직도 연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 이외에도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와 같이 이 두 대륙이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척 다양합니다. 그냥 보면 다리 하나 뚝딱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하죠. 그 와중에도 스페인과 모로코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은 2030년 공사를 시작해서 205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과연 2050년에 이 해저 터널을 통해 두 대륙이 왕성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